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에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를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이 갈리는 리턴이 있는 함수와 리턴이 없는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위에서 썼던 설명 중에 다시 한번 살짝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라는 내용 중에 매개 변수를 먼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 이제 반환값이라는 아이입니다. 반환값 일단 의미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반환값은 함수는요. 어떤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def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선언했잖아요. 이제 그 안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면요. 그 함수의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어요.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 함수의 그 결과값, 함수를 통과하고 나온 그 결과값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return이라는 값이 없으면요. none이라는 값을 반환한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상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내가 그 밑에서 다시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밑에 한번 직접 하면서 부딪혀 볼게요. 자, return이 있는 함수부터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리턴이 없는 함수만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리턴이 있는 함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리턴이 있는 함수는요. 계산 결과나 값을 돌려주는 함수의 기능을 담당해요.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사장님 여기 사과 3개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가게 사장님이 저희한테 3개의 사과를 주시겠죠. 그럼 그 3개의 사과를 우리는 정당하게 나는 돈을 주고 지불했으니까 내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실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과를 가지고 뭐 저글링을 하든 집에 가서 깎아서 먹든 뭔가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리턴이 있는 함수라는 거고 리턴이 있는 함수는 다른 변수에서 저장하거나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 def 이제 add라는 기능을 써볼 건데요. add라는 기능을 써볼 건데 여기에는 숫자 2개를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num1, num2 이렇게 숫자 2개를 받는다고 작성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return이라는 예약어를 이 안에다가 써주고요. a 플러스 b라고 해볼게요. 우리 그동안 차이가 뭐예요? 사실 이 return이라는 자리에 우린 그동안 print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많이 썼잖아요. 이제 print 대신에 함수라는 이 아이를 배우는 이 동안만은 우리가 return이란 아이를 쓸 거예요. return 돌려주세요. 라는 그래서 우리 함수를 선언할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이에요? 숫자 2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더한 값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확실히 이해를 해볼게요. 실행. 그럼 이 상태에서요. 우리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함수 호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숫자 1, 2를 넣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여기서 보세요. 제가 실수를 한 건데요. 지금 add 한 다음에 숫자 2개를 넣었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b라는 게 지금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아마 여기서 생긴 문제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에러 메시지를 보면요. b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맨 밑에 어떤 에러가 났는지부터 확인을 하고요. 이제는 그 위에 살짝 올라가 보면요. 우리가 만든 함수 중에 def add라는 함수 중에 여기 있는 return이라는 값을 써준 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여기에서 사용한 b에서 너는 지금 b라는 거를 앞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 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공유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입력받을 때 num1, num2를 받도록 했는데 a, b라고 잘못 썼어요. 여기에다가도
num1과 num2를 더해주세요. 내가 사용한 매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매개 변수 이름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 자주 있을 수 있겠죠? 잘 체크하고 같이 지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고요. 밑에 add도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이라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3이라는 결과값. 근데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었어요. 숫자 2개 받고 3이라는 결과 나왔네? 끝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뭔가 내가 조금 더 편한 작업, 효율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함수를 만들었던 건데, 함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 return이 있는 함수는요, 다른 변수에 저장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add를요,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print result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d라는 우리가 만든 함수에다가 3이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었고 result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print result 해보니까 3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type result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3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라고 인식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return이 있는 함수예요. 요거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위에서 했던 것도 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럼 return이 없는 함수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return이 없는 함수는요, 그냥 그 함수가 단순히 그냥 어떤 작업 하나만 딱 수행하고 그냥 끝나요. 돌려주는 값이 없어요. 우리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를 내가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책을 빌렸다고 해볼게요. 책을 빌려서 그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책을 드리면서 저 책 잘 봤습니다. 이 책 잘 정리해 주세요. 라고 이제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도서관 사서분께서 책을 정리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그 책을 다시 돌려주나요? 우리한테 다시 뭔가 돌아오는 게 있나요? 돈이 돌아오나요? 책이 돌아오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분한테 책을 돌려드린 것, 뭔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 없는 함수는요, 결과를 돌려받을 게 없기 때문에 결과를 돌려주지 않고 단순히 어떤 특정 동작만 수행하고 끝이 납니다. 이게 리턴이 없는 함수예요. 볼게요. 우리가 작성했던 게 뭐냐면 df say hello라는 함수를 선언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선언해 볼게요. 프린트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hello python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아까 우리는 위에서 return이 있는 함수를 작성을 했었는데 여기선 return이 없어요. 우리 say hello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ay hello라고 하니까 hello python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 함수는요, 그냥 이 작업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다. 돌려주는 값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어떤 변수에 저장하거나 어떤 계산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볼게요. result라는 이름에다가 다시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헬로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겁니다. 프린트 리절트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면 non이라는 결과가 다시 출력이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say hello라는 함수를 출력했을 때 헬로 파이썬이라는 글자도 분명히 보였고, 그러면은 헬로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여기 리절트에 할당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에 프린트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면은 none이라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return이라는 게 없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return은 함수는 결과를 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none인 상태를 돌려줍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 어렵죠?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우리 df add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num1과 num2를 받을 건데 이번엔 print라고 해볼게요. return 안 해볼게요.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한 다음에요. 1, 2 이렇게 값 두 개 넣어줄게요. 실행 하면 똑같이 동일하게 3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뭐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return이 없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result라는 이름에다가 add 1, 2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까처럼? 하고 실행을 또 해볼게요. 그럼 3이라는 결과가 뭔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점. 나는 프린트 리절트를 한 적이 없는데 왜 3이라는 출력 결과가 벌써 보이는 거지? 라는 의심을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볼 단계가 됐어요. 여기 있는 건요. 내가 add라는 함수를 여기서 사용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프린트 코드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할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add라는 이 함수를 호출했던 이 순간 3이라는 결과가 이 출력창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해가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렇게 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프린트 리절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역시나 결과는 none이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none이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 밑에서 여기 결과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냥 이 순간 끝이에요. 이 순간 끝.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은 저 리턴이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는 뭐가 왜 필요한데? 라는 거를 사실 지금 이해하실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분명히 리턴이 필요한 함수와 리턴이 필요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어떤 여러 코드들을 만날수록 이거는 이 코드는 이래서 리턴이 필요하구나. 이 코드는 이래서 리턴이 없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점차 조금씩 알게 되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지금 알고 지나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위에서 정리했던 거를 확인해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 리턴이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